현재 시간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어떤 종목을 더 포트 안에 들고 가야 될지 혹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지 고민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번 시간 이화준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10개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네. 저희가 성적표부터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0개 종목의 고니아, 수도비냐, 투자 의견 적중률 90%를 기록했습니다. 못 미친 하나가 네. 당시 SK이노베이션이었대요. 아. 그 당시에는 고를 줬는데 하루 만에 주가가 밀리면서 내렸다가 오늘 또 불기둥이 마침 나왔어요.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SK ENC와 ENS죠. ENS와 이제 합병을 통해서 네. 뭐 향후 성장성은 뭐 좀 기대해 보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SK온 같은 경우가 올해 10월달에 이제 조지아 공장으로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에 이제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물론 결국에는 이 수익성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밸류체인 단의 저가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라서 제가 보기엔 수익성이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실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SK온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밸류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기대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유가 상승에 더해가지고 네. SK이노베이션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 아쉬운 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었고요. 오늘 또다시 100% 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선별해 봤어요. 인기 검색 상위라던가 장중에 시세가 급변한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금양도 있고요. SKC, 인텍플러스, 어보브 반도체 등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쉬는데 테크윙이 계속 갈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주고 있고 어보브 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왜 올랐을까요? 지금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영업 동향을 봤을 때 MLB 기판이 이제 쇼티지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테스, 어보브 반도체 아까 얘기했던 여러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전공정, 후공정 업체마다 다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이제 뭐 구글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쪽에 고객사를 두고 있을 때 대략 한 1,600억 매출에서 지금 구글 향이 대략 한 1,300억, 나머지 한 300억이 대략 엔비디아 향입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 향도 이런 AI 가속기가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그 블랙의 가속기나 이쪽에 다 출하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향 매출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MLB 기판이 중국 쪽 공장이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국내 공장이나 이제 해외 중국 공장에 대한 이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쇼티지라는 건 그만큼 Q도 오르지만은 P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글 향에 들어가는 이런 MLB 기판에 대한 가격대가 일반적인 평균 가격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한 $1,500 정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수주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AMD 쪽에 대한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뭐 상방 여력은 충분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기판 가격이 오른다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HBM이 생겨나기 전에 이슈가 되기 전에는 반도체 하면 기판 이야기 꼭 네. 나왔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심텍도 있고요, 심텍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있는데 그 안에서 패키징 기판, 뭐 MLB 기판 내에서도 좀 차이가 있나요? 저도 정확하게까지는 이제 모르긴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심텍도 그렇고 뭐 FCBGA나 아니면 MLB 기판의 차이는 이제 다르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 칩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그 활용도가 달라진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MLB 기판 쪽에서는 거의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가장 선도적인 자리로 좀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구글이나 엔비디아 쪽에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점과 뭐 대부분 빅테크 업체들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가 성장하는 발판에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기판 안에서 빅테크의 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그 누구보다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요?
네, 충분히 상반기 여력은 있고 당연히 실적기 시즌마다 여기에 대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페타시스도 이 숫자로 지금 답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앞서 저희가 다른 분께도 1억 있으면은 뭐 엔터 살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우리 이화진 과장님에게 1억 원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어보브 반도체, 테크인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진짜 굉장히 어려운 한미 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는 꼭 사고 싶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5대 5로. 5대 5로요. 네. 한미 반도체 견줄 만큼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되게 높게 매력을 쳐주시는 거네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고객사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인까지 한번 넣어봤는데 거기서는 선택을 안 해주셨어요.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금양 오늘 장중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기 검색 상위에도 같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왜 올랐습니까? 지금 부산 모빌리티 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69 관련된 배터리 논의 중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올랐다가 이제 빠졌죠. 사실 지금 뭐 금양은 뭐 예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아직까지는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문제라면 문제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배터리 개발사는 유일하게 좀 참석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정의선 회장도 이제 실제로 방문을 했을 정도로 이제 많은 문의는 해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냥도 마찬가지 대다수의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이 고객사가 명확하게 나오냐가 좀 중요하고 있고 결국 469 배터리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뭐 유럽이나 북미 쪽에 완성차 업체랑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계약이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양은 여기서 오늘 이슈성의 단기 상승으로 보는 건지 스톱입니까? 아니면 고입니까? 스톱입니다. 스톱. 그러면은 금양 또 저희 시청자분 우양하고도 비교하는데 이름으로만 지금 장난을 치신 것 같아요. 금양 vs 우양. 우양입니까? 네. 역시 식품입니까? 일단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우양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네. 조금 더 시장이 불안하니까 실적이 찍히는 종목으로 보는 게 어떻게 되냐. 금양은 오늘 이 부산 모빌리티 쇼 금양 전시관 방문 소식에 단기 상승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또 많이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겠습니다. 스톱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만나보시죠. 사조대림, 앞서 이제 우양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우양보다 더 스코어가 좋은 상승률이 좋은 건 이제 사조그룹주예요. 네. 어떻게 검은 반도체라는 이름을 또 만들어가지고 김을 이렇게까지 띄울까 싶은데 네. 사조대림이 상승 테마. 어제도 시장이 부진하니까 화장품 전력이 강했거든요. 오늘도 좀 살 게 없어서 그런가 다시 안전처 음식료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사조대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먼저 스탑을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은 지금 냉동김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처음 냉동김밥을 진출했던 회사가 올곳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아직까지 비상장 회사인데 월 캐파가 200만 개, 우양이 120만 개, 사조대림은 7만 개입니다.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7만 개라는 건 적어도 한 달에 한 3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만약에 우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억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12달을 1년치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70억 정도 나오고 그럼 대략 이렇게 계산을 70억이 아니라 우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120억 네.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우양이 실제로 한 1년에 버는 매출액의 그 절반 가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코스트코나 이런 트레이더 조와 같은 그 유통 체인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사조대림은 1년에 1조 이상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냉동김밥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주가가 굉장히 저는 이제 부담스럽다. 왜냐면은 한 달에 3억 물론 이제 향후에 캐파 증설을 하겠죠. 증설을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냉동김밥 북미 시장 진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숫자를 지금 이 가격에 대입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화준 과장님은 지금 이 K푸드의 열풍을요, 약간 단기적인 트렌드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당분간 이쪽에서는 순환매는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양식품은 아직까지는 확장 구간을 가고 있고 빙그레는 3분기가 성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적어도 폭염까지는 갈 수 있다. 최근에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소주 업체들이 해외 쪽 시장을 이제 돌파구를 넓혀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장 국면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냉동김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는 이건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캐파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과연 미국 소비자들이 냉동김밥이 정말 맛있어서 먹느냐 아니면은 다른 가격 대비 싸기 때문에 먹느냐의 차이가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맞아요. 이게 더 많은 경쟁자들이 생길 거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결국 가격당과 Q 자체에 대한 나눈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대림 여기서 스탑입니다. 스톱입니다. 여기서 스톱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보자. 그 사조대림의 많고 많은 사업 부분에서 냉동김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슈로만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도록 하죠. 상승 테마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방산주가 올라주고 있어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오늘 트럼프 이슈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천조국에 굉장히 큰 흐름이 있고 나토 국가들에게도 GDP 이상의 이제 국방비를 증액하는 요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LIG 넥스원은 뭐 하반기 모멘텀이 많죠. 실제적으로 고스트 로보틱스 또 이제 인수 막바지에 이르렀고 비공도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의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마 2분기 실적은 방산이 대다수의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고 2분기 때 폴란드 쪽에 대한 인도 물량들이 매출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로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뭐 LIG 넥스원도 포함해서 방산주들은 2분기 실적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로 가는 흐름이라면은 네. 특히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그 TV 대선 토론 끝나자마자 네. 월가에서 그 베팅할 때 트럼프 쪽으로 베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로 인해서 정책 수혜주로 오늘 또 방산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굵직한 기업들 많잖아요. LIG 넥스원을 본다면 어디까지 가져가도 괜찮을지요? 일단은 물론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이 두 개가 있는 좀 상황에서는 네. 뭐 덩달아 사실 뭐 한국 항공우주는 사실 제일 안 움직이죠. 결국은 이 세 개 업체들은 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LIG 넥스원이 그 두 개 이슈가 나오고 만약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쪽에 대한 이슈가 같이 덩달아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고점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해 보이지 않느냐.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상승 탄력 키우면서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는 LIG 넥스원 저희는 더 들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시죠. 여기는 고고요. 이어서 인텍플러스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어요. TSMC랑 연관이 있어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그 DB 하이텍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제가 스톱을 했던 이유가 아직까지는 컬 테스트 통과 안 됐고 10월까지 가봐야 안 돼 했기 때문에 밸류를 지금 숫자를 잡을 수 없다. 하지만은 어제 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TSMC와의 본격적인 컬 테스트가 끝났고 통과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를 매길 수 있다는 측면이 저는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텍플러스는 그동안 주가적인 부진이 있었던 이유가 그만큼 수주 모멘텀이 적었던 있었고 숫자가 아직까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결국에는 TSMC, 파운드리 쪽에는 거의 TSMC가 그 70%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삼성전자가 대략 한 15에서 17%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객사를 둔다고 해도 파운드리 쪽에 대한 여기 워낙 이제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TSMC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 인텍플렉스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시장에서는 향후에 매출을 얼마만큼 반영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전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실적으로 나오기 전에 일단 TSMC랑 손잡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오늘 26%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도 한번 추가적인 따상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보니까 물량도 한 25만 주 이상 있었던 걸 잠깐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사실 저번 대만 컴퓨텍스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파운드리의 대규모 고객사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파운드리 쪽으로 TSMC가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인텍플렉스에도 향후 매출에도 그 직방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수혜는 일단 실적으로 확인해 보겠지만 그 전에 TSMC와 이슈몰이는 대단한 것 같네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10개 종목 고냐 스톱이냐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금양과 HVM 오늘 새내기주였죠.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사조대림의 경우에는 스톱을 주셨고요. 이외에 베스트 종목으로 볼만한 건 뭐가 있을지요? 일단은 가는 주식이 간다라고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주 포인트입니다.
이수페타시스요? 예, 1번에 여기 1위에 네. 있는 고의견 주셨던 이수페타시스를 베스트 종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전략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한 10만 원까지는 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시즌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흐름이고 그만큼 엔비디아도 3분기 때부터 블랙의 가속기를 출하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본격적으로 이 AI 가속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아마 7월 말쯤 아니면 8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향후에 AMD,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새로운 고객사에 대한 흐름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12%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높이를 좀 높여서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